자, 반갑습니다. 또 시작해야죠. 지금 되게, 이거 좀 보기가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좀 징그럽죠. 징그러운데, 그래도 이제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는 아실 거예요. 일단 한가운데 요 머리만 있는 요 남자, 이름이 잉글랜드라고 돼 있죠.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징그럽지만 이거 촉수 같은데 발이죠, 발. 이렇게 문어처럼 이렇게 발을 쭉 뻗고 있는. 어느 반에선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러니까 그 문어 봤어요 이러던데 여기 보시면 이 문어 발끝에 보시면 잘 보이시면 여기 캐나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타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건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식민지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요 얘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끼친 영향 두 가지 해서 봤던 게 너무 지겹죠, 이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투표권을 달라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그 어떤 자유주의 운동, 즉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요걸 받아들여 주면 뭐라 그랬어요? 개혁이고 영국 모델이죠. 그죠? 개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 받아들여 주면 혁명이 되는 거죠. 이 프랑스 모델이죠. 요거 봤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는 이제 나폴레옹에게 저항하느라 민족주의가 퍼지는 건데 민족주의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었죠. 그 민족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 민족이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면 다 민족주의인데 만약에 그 민족이 어떤 식민지 상태다 그러면 독립을 바랄 거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몰로 독트린 영향을 받아서 독립하는 모습들 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라가 분열된 상태다 그러면 통일을 원하겠죠. 요 경우는 우리가 이탈리아와 독일을 봤었죠. 이탈리아의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끌고 다니면서 이탈리아 통일 정신을 일깨우고 그다음에 사르디냐의 카보르 총리, 또 붉은 셔츠당을 이끌었던 가리발디, 그다음에 프로이센에서는 이제 프로이센 관세 동맹부터 시작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겠다. 그다음에 비스마르크, 저기 뭐야,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나폴레옹이 해체하고 그걸 빈회의 때 어설프게 뭉쳐놨던 게 독일 연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를 이제 주도로 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다시 통일했던 게 독일 연방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통일 과정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델로 봤던 게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였는데 이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식민지를 왜 차지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죠? 제국주의의 등장. 요거를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영국이잖아요. 그죠? 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영국인 건데 식민지가 어떤 경우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지금 이 문어 그림으로 영국 애들이 나왔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식민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영국 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하면 뭐만 떠올려 달라 그랬어요? 공장만 떠올려 달라 그랬잖아요. 공장만. 그죠? 너무 대충 그리나? 뭐 공장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값싼 원료와 또 뭐가 필요해? 값싼 노동력과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었으면 내다 팔 시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 요런 것들을 가장 편안하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게 식민지라는 거죠. 식민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족주의가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을 만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영국이라는 거죠. 왜냐면 영국은 뭐를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산업혁명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필요성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나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별명도 얻게 된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식민지를 가장 먼저 차지한 건 뭐 다른 뭐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나라가 신앙로 개척을 먼저 했으니까. 근데 그때의 식민지와 이때의 식민지는 조금 필요성의 차이가 있어요.
신항로 개척 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만들었던 식민지는 그냥 세력을 넓히기 위한 식민지의 의미가 강하다면 영국이 이때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건 산업혁명의 공장들을 경영하기 위한 원료와 노동력, 그다음에 시장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식민지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 의미의 식민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영국이 가장 먼저 개척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 그 얘기예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영국을 따라서 산업혁명을 성공했었던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상품 생산이 증가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 결국 별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산업혁명에 성공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상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뭐가 많이 필요해? 원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식민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갈수록 뭐가 더 간절하게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 열강들이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값싼 원료, 노동력, 상품 시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공장이 있고요. 이 공장을 잘 돌리려면 값싼 원료,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고요. 요걸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식민지고 그래서 식민지를 이용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자본을 투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이렇게 식민지를 이용해서 잘 돌리고 나면 돈을 잔뜩 벌 거 아니겠어요? 돈을 잔뜩 벌었으면 더 큰 돈을 벌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이용해서 공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세우냐면 식민지에다 공장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원료도 여기서 가져오고 노동력도 여기가 더 싸고 팔아도 여기다 파니까 공장을 식민지 자체에다 세우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소리가 좀 크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펜이랑 지금 마이크랑 부딪혀서. 어, 서구열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식민지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군대를 같이 보내야 돼요.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식민지를 만드는 건 사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기업을 위한 거죠. 근데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를 보내야 된단 말이야. 군대를 보내려면 어때요? 정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나라들,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은 다 사실은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거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군대를 보내는 건 정부예요. 그리고 이 정부의 주인은 시민이고 즉 식민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걸 시민들이 허락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지. 기업을 위한 일인데도. 이해되시겠죠? 이게 왜 그런 거라는 거야? 민족주의라는 거죠. 민족주의. 그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노동력 원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걸 전 세계 특히나 식민지에 내다 팔아서 더 큰 돈을 버는 모습 이런 모습들 자체가 민족주의의 어떤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의 공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주의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족의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고용을 해준다고. 그러면 나나 내 아들, 딸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나라 시민들이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거기다 군대를 보내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허락해주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는 걸 일반 국민들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서양 서구 열강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일반 백성들도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을 그런 정책을 좋아했다는 거지. 일반 시민들도. 왜? 우리 민족의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기업이 더 커지면 나나 내 아들 딸들을 고용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식민지를 하나하나 만들었으면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때 이용되는 이론이 뭐냐면 요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 기억나시죠? 진화론 주장했던 거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무슨 책?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기억나실 텐데 식민지를 만드는 걸 뭘 이용해서 정당화를 하냐면 바로 이 진화론을 이용해요. 진화론은 뭐라 그랬어요? 진화론은 생물들이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에는 뭐가 따라온다? 죽음이 따라온다고 했죠. 죽음. 그죠? 즉 다양한 돌연변이들 중에서 기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돌연변이들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논리를 인간 사회에 고스란히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이론이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허버트 스펜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찰스 다윈의 이론은 동물 세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인간 사회에 가져와서 인간 사회도 되게 다양한 사회가 있다는 거야. 이런 사회도 있고 저런 사회도 있고 뭐 한국 사회, 중국 사회, 일본 사회, 프랑스 사회, 영국 사회 많은 사회들이 있는데 이 사회들 중에서 환경 적응에 성공한 사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리고 환경 적응에 실패한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 적응이 사실은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지. 서구 열강들이 해낸.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도 생존 경쟁을 통해서 환경에 적절한 사회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즉 여기서 말하는 환경에 적절한 사회는 뭐예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해낸 그런 사회만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얘기를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하게 되고요. 이 이론을 사회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학자도 어디 출신이야? 영국 출신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의 필요성을 먼저 알았고,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 영국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이런 학자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아직은 해내지 못한 여러 다른 대륙의 나라들이 미개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얘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해내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 사회들은 망할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지. 그걸 문명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너네 아시아 아프리카는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에 적절하지 못한 사회고 그래서 망할 운명이다. 근데 망하는 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문명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했으니까 다른 이걸 해내지 못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문명화 시켜줄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가 이거예요. 백인의 짐. 보시면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허둥대고 거친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해내지 못한 자들.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백인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화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경쟁을 벌이고요. 특히나 이제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각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영국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추진하는 정책을 하는데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삼시 정책이라고 해요. 요거 고쳐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삼시 정책이라고 해요. 그 전 세계에서 C로 시작하는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콜카타, 요 콜카타는 인도에 있어요. 인도의 콜카타, 그 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죠.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여기를 연결하겠다 이런 정책을 영국이 먼저 추진을 하는데 이걸 나중에 한 발 늦게 독일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방해해요. 독일이 영국을 왜 방해하는지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의 시험 범위에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독일이 이제 영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을 삼비 정책이라고 해요. 본인들의 수도였던 베를린과 그다음에 비잔티움 기억나시죠? 옛날에 북유럽 제국의 수도였던
동유럽 제국이 아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베를린, 비잔티움, 그다음에 바그다드 이 세 도시를 연결하는 걸 삼비 정책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이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삼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삼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서북 쪽에 콜카타,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다음에 이집트의 카이로 요걸 연결하는 게 이제 영국의 삼시 정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걸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게 독일의 삼비 정책이죠. 독일의 베를린과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 터키에 있죠. 터키의 수도는 아니지만 터키의 가장 큰 도시죠. 그다음에 바그다드 이렇게를 연결하는 이런 정책을 피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웬만하면 독일의 삼비 정책의 세 개 도시, 그다음에 영국의 삼시 정책의 세 개의 도시 웬만하면 다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래도 그거는 연결해 주셔야 돼요. 삼시 정책은 영국, 삼비 정책은 독일.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